7월 8일 이럴 때 태어난 사람들은 춤추고 노래 부르고 방탕하게 논다. 무조건 다 잡아가요. 이날은 특별하게. 목숨이 한 개인 이상 잘 살아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놀쌤 아라입니다. 놀쌤들 안녕. 여러분, 제가 또 오랜만에 스튜디오로 이렇게 컴백을 했는데요. 와, 여러분, 오늘은 북한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러 가시죠. 이게 111년이 그거예요. 우리나라는 2022년 이렇게 말하잖아요. 북한에선 주체 110일 2022년도. 이게 왜냐면 110일이 뭐냐면요, 김일성이 태어난 기점으로부터 주체 1로 해가지고 김일성이 만약에 살아있으면 지금 111살인 거예요. 주체라는 그 북한만의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110일에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솔직히 이 계산을 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이걸 까맣게 잊고 살았는데 이번에 촬영하면서 알았어요. 네네. 써요. 2022년도보다 주체 뭐 102년, 주체 뭐 101년, 우리는 101년 공을 무시하잖아요. 생략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100, 102, 103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화가 있는 게, 한국에 왔을 때 이제 배달 음식을 시키려고 했던 적이 있는데 배달원이 막 전화 올 때도 있잖아요. 택배 아저씨 이런 분들이 댁이 어디세요? 저희 아파트 104동 702호예요. 막 이렇게 00 이렇게 하니까 예? 이러는 거야. 왜 못 알아듣지? 왜 104호는 못 알아듣지?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북한 사람들은 공을 강조해서 부르고 주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그쵸. 북한에서는 자전거가 이제 생계를 이어가는데 정말 중요한 수단이에요. 우리나라는 솔직히 뭐 지하철, 택시, 버스 잘 되어 있잖아요, 대중교통이. 근데 북한에서는 자전거가 살아가는데 거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냐면 학교 갈 때도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되고요, 일하러 갈 때도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되고, 왜냐면 개인이 차를 소유할 수 없으니까 조금 괜찮게 사는 사람들은 다 자전거를 소유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도둑도 되게 많아요. 이게 자전거에 키가 있는데도 북한 사람들이 그냥 눈 뜨면 그냥 코베인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정말 이렇게 뭐 어디 가게 가서 음식을 먹고 있어요. 옆에다 세워놓잖아요. 뭐 잠깐 이렇게 하면 진짜 없어져요. 그럴 정도로 자전거 도둑이 되게 많고, 만약에 진짜 이걸 훔쳐갈 수 없으면 뭐 거기 달린 것 중에 안장을 뽑아간다든지, 뽑아갈 수 있는 건 다 뽑아가요. 진짜. 가격대가 싼 거는 한 10만 원 북한 돈 기준? 비싼 거는 200~300불짜리도 있어요. 한 300불짜리가 좀 탈만한 자전거거든요. 부자들이 좀 타는 이제 스댄 자전거. 북한은 장마당 같은 데서 번호판을 그냥 팔아요. 그 번호판을 안 사서 달고 나갈 수는 없어요. 그건 불법이고, 자전거 바구니가 있는데 그 앞에다 이렇게 자전거 번호판이 동그랗게 있거든요, 빨갛게. 만약에 제가 막 서울에서 강남구에 살잖아요. 그럼 강남구를 써야 돼요. 면허시험은 없죠. 저는 한 8살 때 자전거를 배웠거든요. 근데 집에 이제 아빠 엄마가 타시는 자전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하고, 킥보드인가요? 그것처럼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자전거 발 하나만 올리고 계속 이렇게 하다가 올라갈 때까지 이걸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자전거를 셀프로 그렇게 배웠어요. 그냥 본인이 셀프로 배워서 보통 다들 타요. 자물쇠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장에 가면 다 팔고요. 자전거 주차장은 따로 없어요. 키는 그냥 우리나라랑 똑같은 이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세웠는데, 근데 이거는 다 들고 갈 수 있어가지고 자전거는 그냥 딱 몸에 품고 있어야 돼요. 막 그런 말이 있어요, 북한에. 와이프는 빌려줘도 자전거는 안 빌려준다. 그만큼 자전거를 애지중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쵸. 북한에는 여행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통일이 되고 나서는 여행증이 없이 이제 불법으로 여행이라기보다는 이제 엄마랑 전화하기 위해서 국경지대에 가고 이러면 밤에 이제 숙박검열 이런 것들이 와요. 한 새벽 2, 3시에.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있으면 무조건 붙잡아가요. 이 사람들이 그냥 도강하려고 여기 왔구나,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탈북하려는 사람들을 막으려는 이유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새벽 2시에 저도 걸릴 뻔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 주인집 아궁이 밑에 들어가 숨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럴 만큼 막 이렇게 밤에도 사람들을 감시하기도 하고, 외국인 여행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이지도원들, 보이원들이 아니면 또 이제 가이드들이 다
감시원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딱 그 갈 수 있는 곳만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특정 지역 외에 갈 수가 없죠. 이탈되면 왜 거기에 갔는지 취소실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뭐 외국인들 사례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례들이 꽤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사진은 허락된 곳에서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허락되지 않는 곳에 촬영하면 엄중한 경우에는 조금 제재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현장에서 메모리 카드를 그냥 회수 정도로 끝나기도 해요. 이제 7월 8일 같은 경우에는 김일성의 사망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94년 7월 8일에 사망했거든요. 근데 제가 97년 7월 9일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3주년이거든요. 3주년인데 그때가 이제 애도 기간이라서 출생 신고를 못한 거예요. 왜냐면 태어났으면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축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나라의 영도자가 돌아갔는데 어떻게 우리 따위 목숨이 축하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11일로 출생 신고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똑같아요. 7월 8일 이럴 때 태어난 사람들은 생일날에 막 노래 부르고 춤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미리 하거나 아니면 뒤로 하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춤추고 노래 부르고 방탕하게 논다. 무조건 다 잡아가요. 이날은 특별하게. 목숨이 한 개인 이상 잘 살아야 됩니다. 국제전화요? 당연히 안 되죠. 국제전화 되면 이러겠죠. 야 얘들아 사랑의 불시착 혹시 시즌2도 나오니? 이러겠죠. 국제전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있어요. 외교관이라든지 화교 이런 사람들은 국제전화를 자신들이 원하면 할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한국에서는 뭐 청바지 같은 것들은 일상이잖아요. 그리고 뭐 동대문, 동묘시장 이런 데 가면 정말 싸게 팔기도 하고 이런데 북한에서는 청바지가 이제 뭐 자본주의 상징이기도 하고 항상 교육하기를 미제나 아니면 남조선 계례군들이 훈련할 때 입는 바지다 이렇게 교육을 해가지고 저희가 아예 그 바지를 입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이게 치마 단속을 해요. 북한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여자들은 무조건 치마를 입어야 된다. 막 그런 거 있죠. 색깔 바지도 안 돼요, 또. 흰 바지만 입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자들이 바지 11월 초까지 입어야 될 거예요, 아마 치마를. 그리고 11월 이후에는 이제 바지를 입고 자전거를 타도 되는데 검정 바지만 입고 가능하고요. 북한의 모든 여성들은 그래서 치마를 입고 자전거를 타야 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안에다가 바지를 걷어 올리고 그리고 치마를 입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자전거를 타요. 왜냐면 안 그러면 탈 수가 없어요. 맞아요. 저는 한국 와서 너무 좋았던 게 한국의 주말이 이틀인 거예요. 토, 일, 월, 수, 목, 금만 일하면 이틀을 놀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았는데 북한에서는 일요일 하루만 주말이거든요. 북한은 토요일까지 공부를 하거든요. 토요일 오전까지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이제 청소를 하고 막 이러는데 그리고 일요일엔 집에서 뭐 학교 교복 다리고 치마 다리고 이러면 다 가요, 하루가. 나가놀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북한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도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